주셨냐면은 일찍 주셨어요. 일찍.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아나 이런 쪽이 원체 좋아서 HMM도 좋았고 대한항공도 좋아서 그쪽에 이제 금호석유까지 문자가 나가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요 매집 단가가 필요해요. 왕초보라서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가 9시 44분이잖아. 그럼 여기란 말이죠. 여기 이제 막 돌려놓고 있을 때.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요거 돌려놓고 있는 기준에 고점 돌파, 그러니까 이게 25,500원인가를 찍었을 때요, 그죠? 24,450원. 그러니까 24,450원을 돌파하거나 26,50원 52주 고가를 돌파하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실버박 선생님께서 답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버박 선생님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갖고 계셨나요? 그래 이번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두산인프라코어도 똑같이 잡아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꼬리 달리면 뭐 자기 실현해야 된다. 근데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돼 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이 그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지금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해서는 뭐 그 전에는 2천억의 거래대금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봉상의 이런 거래대금이 당장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때만 해도 좀 보수적으로 개별 매매 기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래대금 터졌을 때부터 해서 비중을 잡아드렸는데 차익 실현을 일찍 한 거죠. 16,000원대 후반.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지금의 기준. 그럼 오늘 기준에서 이제 주봉상의 기준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리면 돼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뭐 10,000원이라고 대략 잡고 위에 부분은 18,000원이라고 대략 잡고 그러면 25,000원, 26,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25,000원, 26,000원 정도. 지금 이제 23,500원이니까 그러면 25,500원으로 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들여다보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만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뭐 꾸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갭이 없으니까 변형이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갭이 없으니까. 갭이 있으면은 그냥 샛별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갭이 없는 그 주봉상의 샛별형의 기준에 흐름이 형성이 된 거고 12시 3분 기준에 주봉 갭 목표 25,5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이렇게 주봉상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월봉상의 기준에서도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월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장악형의 기준, 변형 장악형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월봉 보시면 1분봉, 월봉, 월봉의 장악형이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꼬리, 양봉의 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양봉의 꼬리는 양봉의 꼬리는 몸통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저 기준에 이제 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두산중공업에 그죠? 36,600원의 최고점 설정 잡아놓고 요 기준에 이제 막 18,850원 형성돼 있던 시점에 그것을 보여드렸던 시점이 18,850원이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18,850원 요 구간에 변형 장악형 이후의 흐름 보십시오. 거래가 그땐 좀 밋밋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 추세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 요 기준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실려줘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실리면 무난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래대금 실렸고 그때 올려드린 요 내용보다도 월등히 18,850원.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우리가 요 장악형의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맨 처음 들여다봤던 게 13,000원 수준 요 기준 단계별로 계속이죠. 이제 단계별로 계속. 오늘 기준에서도 요 기준인데 오늘의 고점을 24,350원을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이냐의 기준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월봉 기준의 두산중공업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악형 기준까지, 그럼 이렇게 장악형의 캔들까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변형 장악형의 기준. 이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설명을 드린 상태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린 것만큼의 주가 흐름 범위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캔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거를 두산중공업의 장악형의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월봉이죠. 월봉. 지금 오셨나? 난 전화를 못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송 다 끝나갑니다. 녹화가. 손님이 오늘 와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기준도 장악형의 기준으로 일봉상에 놓고 보실 수 있죠. 왜? 장악형의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기가 되죠. 그 몸통의 기준에서 장악을 했다라는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현재 기준에 3월 이후에 이제 뭐 일봉 차트 기준이 되는데, 기존에도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어디서부터 보여드렸냐면은 요자락인가요? 요자락? 3월, 4월, 3월 좀 더 당겨 봅시다. 딱 같은 위치에서의 그 흐름을 놓고 보여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당시의 위치가 여기였어요. 18,000, 여기도 이제 같은 자락이겠죠. 19,000원 넘기고 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도지가 형성되고 있다가 결국은 요 날이죠. 요 날 양봉으로 이제 끝에 잘 마감을 해준 겁니다. 요 날 요 자락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고, 요 기준에서 이제 오늘 기준에 개파락 나오고 돌리면서 장악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 그 질문 주셨을 때 기준에서처럼 52주 고가를 넘기는 흐름, 뭐 그런 기준이면은 무난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일주 월봉의 흐름이 다 좋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을 잡았을 때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적인 면, 아니 지금 뉴스 나온 거 말고 펀더멘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뭐 실적이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다든가, 사상 최대치 뭐 실적이라든가, 그걸 바탕으로 해 매수의 기준이 잡힌다든가, 이도 없고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버려.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도 이제 고민해서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에서도 이제 다시금 들여다 볼 건데, 매직 계산기 부분 활용해서도 봐야 될 거예요. 5분봉 기준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상당합니다. 고점 대비 또 4%가 밀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지금 이제 13,000원부터 단기적으로 들여다보고 거의 따블이 나온 거예요. 따블이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알려주세요. 두산중공업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기존에 차익 실현하시고 뭐 재편입하셨거나 오늘 기준에서 뭐 잡으셨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전략 부분도 같이 잡아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도 없는데 뭐 계속 전략만 잡아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료 고객 위주로 가야지 먼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노선 부분은 매입 단가 대비해서 흐름이 있으니까 뭐 5일선까지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3,100원이라든가 지금 뭐 23,300원이죠. 그러니까 23,100원이 이탈되면, 명목 가격 23,000원이 이탈되면 나는 전량 차익 실현할 거야 라든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1.5에서 3% 이 정도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셨어야 돼요. 혹은 2%에서 4%.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고가를 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22,600원 기준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21,800원이나 700원 2분의 1까지 밀리면 그게 이제 10% 수준의 기준이 되니까, 그죠? 21,800원이면 아마 10%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되돌릴 땐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3분의 1 지점이다. 그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얘가.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우리가 뭐 따라붙는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두산 중공업의 경우는 일단은 개장
초에 그렇지 않아도 문자까지는 못 보내드렸어도 계속 이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그 설정 범위에서 잡아진 부분대로 교육도 받으신 대로 잘 편입이 되셨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또 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단기 공략 하시면 되니까 새롭게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폭을 이걸 차익 실현 안 하는 거는 좀 우습다는 거고 21,800원 750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를 또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거기까지 밀리면 뭐 꼬리 이렇게 반 이상 달렸는데 뭐 들고 가는 게 부담되는 거죠. 오버나이트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차익 실현 쪽에 무게감을 두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범위는 23,000원 이탈되면은 저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전량 차익 실현 하시고 나서 내일 다시 보셔도 되니까. 또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오늘 기준에 밑에 지지라인 확인하는 게 부담이 없죠. 그렇게 되면.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23,000원 이탈된 이후에 26,000원 깨고 내려가는데 거래량 수반하고 돌리더라. 그 거래량의 기준은 이제는 100만 주가 아닌 그 위에 얼마로 잡아드려요? 요 정도 잡아야 되겠죠. 최소 150만 주. 최소. 그잖아요. 최소 150만 주 정도는 실려야 그 다음 범위의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까지의 범위 올려드리고 5장 뭐 2시 넘어서 상황 봐서는 그 저걸 잡아드릴 거예요. 어떤 걸 잡아드릴 거냐면 요거부터 쓰고 5분봉 거래량 얼마? 150만 주 엔드 21,800원 지지 확인. 이건 뭐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잖아. 22,600원 뭐 21,800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거래량 150만 주 눌파 엔드 양봉 확인 엔드 고점 대비 3에서 5%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23,0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 전량 그리고 다시 또 공략하면 돼 내일. 그리고 오늘 못 들어가셔서 그럼 내일 또 보면 돼요. 언제든지 계속 나오는 거래량인데 거래 대금이 뭐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핫한데 그잖아요. 그리고 HMM도 있고 우리는 대한항공도 있고 뭐가 무서워. 주력주에서는 아름아름 돌려놓고 있고 그죠? 그래 목표 주가는 상향 주봉 갭 얼마? 55,000원 25,500원 이렇게 해서 대처하고 조심조심 대처합니다. 왜? 믿을 구석이 없잖아.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두산중공업까지 마무리해드립니다.